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일 8.15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강 YMCA 양다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과 정혜경 의원실에서 주관합니다. 우선 잠시 한일 플랫폼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2020년 7월 발족한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피스보트,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주요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에서는 매년 비핵화,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8.15 공동성명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뜻깊은 성명 발표에 함께해 주신 정혜경 의원님의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지 81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식민 지배 피해와 분단, 전쟁 체제와 냉전적 대결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간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 부정,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축소 등 과거사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공식 사죄와 정당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과 군사력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군사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책임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협력만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정부 간 정치적 합의만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존엄을 중심에 두고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사죄와 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식민주의 청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은 분리된 과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일 양국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일 화해 평화 플랫폼은 2020년 출범한 이후 양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역사 정의와 동아시아 평화, 비핵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공동선언은 양국 정부의 역사적 책임의 이행과 군사적 대결의 중단을 요구하고 한일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식민주의 청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님이시자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대표이신 한충목 대표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8.15를 앞두고 지금 이 시간 일본에서도 일본의 종교인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저희들과 똑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언 내용에 담겨 있듯이 한반도 동북아에 평화로 가느냐, 대결과 분쟁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도 안타까운 일인데 동북아가 다시 신냉전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설계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제거하자,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실천과 캠페인을 함께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한강 YMC 사무총장이시자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 대표이신 김경민 사무총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미중 패권 대결이 전 세계 국제 정세의 기본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도 신냉전 체제에 기반해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조선과 한국에서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래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는 신냉전 체제에 편성해서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내는 이익과 기회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정말 기대 이하의 외교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대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 거기에 편성해서 무기 판매에 온갖 신경을 다 기울이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 외교를 달성해야 되는 역사적이고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또한 미국의 압박에 편성해서 무기 판매에만 힘을 기울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 대립 구도에 속해 흡수되어 버리고 평화 외교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로서의 독자적 입장을 실종한 것은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외교의 실종, 한미 미일 동맹 중심 구조에 갇혀버려서 북방 외교, 그리고 조미, 조일 국교 정상화 및 평화협정 논의가 완전히 동력을 잃었습니다. 역사 안보 이슈를 소홀히 하고 한일 간 식민주의 청산, 역사 정의 과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도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밀실 외교정책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평화정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대통령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 안보, 군사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무기 상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그런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성명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은 최은하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님과 한희수 한강 YMCA 팀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8.15 공동선언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1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제국주의적 주권 침해와 침략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민중이 주권과 평화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전개를 축으로 하는 대결형 동맹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체제, 동아시아의 냉전적 대결 구조, 그리고 식민주의 청산 실현을 둘러싼 갈등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면서 적대와 대립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종교시민사회는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며 식민주의 청산의 실현과 평화를 위한 협력이야말로 바로 그 출발점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식민주의 청산 없이 평화 없다. 식민주의 청산 없는 문명 국가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정한 한일 선린 우호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잘못과 책임을 덮어둔 채 공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는 그 근원에 있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침략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이를 합법적 병합인 것처럼 주장하며 진실을 계속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간동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정부로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뺌해 왔으며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인에 이르러서는 학살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식민주의 청산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식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 7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연행 역사기술의 불충분함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냉전적 대결 구도를 넘어 평화체제로 식민주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동아시아는 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을 축으로 한 안보 협력이 전면화되는 가운데 식민주의 청산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군사적 대결이 차지하면서 평화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을 기초로 한 동아시아의 양자 군사동맹 체제는 이제 다자간 군사협력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미의 핵 재래식 전력 일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또한 그 규모와 질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제1도련선 안쪽에서는 미국 주도하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참가하는 형태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 준비에도 또한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개헌과 전쟁 국가화를 지향하는 일본이 내놓은 도발적인 대만 유사시 즉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은 동아시아 정세의 위태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공세와 군사적 압박은 상대의 반발을 키울 뿐입니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은 채 쌓아 올리는 그 어떠한 안보 협력도 진정한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상호 안보와 신뢰 조성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는 것, 그리고 미뤄져 온 식민주의 청산 실현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본디 하나의 과제입니다. 한일 양국의 종교 시민사회는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닌 적대의 종식과 주권 존중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의 연대를 더 굳건히 다져가겠습니다. 식민주의 청산에 뿌리 내린 역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적대와 대결이 멈출 때 비로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공동의 평화의 집을 함께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언문이 한일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뜻깊은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